안녕하세요. 돈블리고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그 반포 DH 클래스트 입주하려면 최소 현금 한 30억이 필요하다는 그 내용을 전달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많으신 분들이 이러실 것 같아요. 이제 그 큰 돈을 그 어떻게 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돈이 있다면 어떻게 이제 굴려야 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반 그 투자자와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 오늘 그래서 제가 그 반포 DH 클래스트 입주를 위해서 2026년 1월부터 실행하고 있는 실제 그 포트폴리오를 짧게 공개를 하고, 그 이제 절세 계좌로 많이 알려져 있는 ISA 연금저축펀드, 그다음에 뭐 IRP 등과 같은 절세 계좌를 왜 일단은 후순위로 두고 일반 계좌로 해서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30억 정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뭐 내가 1주택자를 어디에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보유주택 1주택을 매도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뭐 주식, 채권, 뭐 금 등과 같이 현물, 이렇게 그 현재 있는 뭐 자산들을 다 이제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해야겠죠. 뭐 이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현금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DH 클래스트가 운이 좋게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 이걸로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자산을 집중하는 이런 그 흐름으로 이어질 텐데, 그 자산 재배치가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비중이 뭐 내가 뭐 10억 있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뭐 10억 중에 막 9억이 뭐 부동산이고 나머지 1억이 뭐 조금 현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리밸런싱을 하는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2026년에 그 투자를 원래 절세 계좌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어요. 뭐 ISA, 뭐 IRPA, 연금저축펀드로 해서 최소한 뭐 10년 이상으로 들고 가는 그 절세 계좌를 활용을 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청약을 당첨되게 된다면 뭐 사실 이런 절세 계좌는 의미가 없습니다. ISA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 있어야 하고, 이렇게 뭐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그 바로 현금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 계좌로, 그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일반 계좌로 일단 자금을 굴리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절세 계좌라고 하면 뭐 타이거, 뭐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뭐 타이거라든지 뭐 다 뭐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그 이 종목들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에셋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뭐 타이거 쪽에 S&P라든지 뭐 나스닥, 그다음에 현금으로 기본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 뭐 이제 금리 액티브, 그다음에 그 현물 등이 있고요. 이제 현금이나 뭐 다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복되는 게 있긴 한데, 결국에는 그 100% 이제 비중 중에서 뭐 일단 뭐 남편, 뭐 와이프, 뭐 아들 이런 식으로 비중을 이제 분산해 놓았고, 결국에는 이 세 그 계좌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주식이 한 78.7%, 그다음에 현금이 15.7%, 이제 금이 5.6%를 해서 한 현금금 비중이 한 20%, 21% 정도 가져가고요. 뭐 80대 20 정도로 약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반 계좌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제 VO라고 해서 그 S&P를 이제 추종하는 ETF를 투자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QQQM이라고 하는 그 나스닥을 지수를 추종하는 이 ETF입니다. 그래서 금 현물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그 금이 단 한 번도 그 싼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이쪽에 이제 자금이 흘러와서 많이 이제 금값이 1년 사이에 거의 60, 70%가 올랐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꾸준히 적립식을 하게 된다면 금연물도 주식시장이 이제 뭐 조정을 달 때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었고, 이제 아래에 있는 거는 뭐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25%인데, 사실상 금이 그렇게까지 엄청 뭐 폭락이나 하지 않는다면 거의 50대 50 비율로 일반 계좌에서 이어나가고, 이제 분할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조정 시점에서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일단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부부 포트폴리오랑
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25%, 나스닥 25%, 그다음에 금연물, 그다음에 이 현금, 이제 에셋 파킹이라고 하죠. 현금을 파킹하는 용도로 이렇게 공격수 50, 방어 50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 놓았고요. 근데 원래는 절세 계좌를 했지만 납입을 중단하면서 일반 위탁 계좌, 이제 일반 그 계좌로 미국 주식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당첨한 다음에 이제 바로 그 계약금을 뭐 D 플러스 2주 내에 거의 이제 계약금을 납부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가 나옵니다. 뭐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거를 내가 세액공제를 안 받는다라고 해서 그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5월에 신고하잖아요. 7월쯤에 그 연금세액공제 확인서를 홈택스에서 발급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내가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 문서를 갖고 증권사에 찾아가시면, 뭐 은행에 뭐 찾아가시면 내가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 없이 그냥 그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묶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연금 계좌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이제 유동성이 가능한 중심 계좌로 이거를 굴릴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녀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 2천만 원 정도를,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증여한 다음에 약간 이제 공격적으로 한 80% 비중으로 뒀고요. 이제 방어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로, 뭐 이제 금 현물 10%에 현금 10%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아이 명의는 2천만 원까지 현금 증여를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10년 이후에 또 이제 2천만 원을 또 무상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증여. 성인은 이제 5천만 원까지 무상증여죠. 근데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이제 시장 등락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이제 무지성 매수하는 게 이 코스트 에버리징 방식이고요. 연일의 리밸런싱으로 해서 미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서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수익의 250만 원까지만 매도를 해서 매년 말에 이제 뭐 12월 31일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그 미국 주식 매도한 이후에 그 체결 일자가 이제 2,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뭐 한 12월 셋째 주에 정도에 한 번씩 매도를 해서 매도하고 매수하는 식으로 이제 리밸런싱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 뷰로 복리 성장 극대화로 하고 있고, 이건 사실 이제 반포 입주와는 이제 별개로 이제 분리 운영하고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큰 수익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사실 2천만 원이 아니라 뭐 한 1억 정도 뭐 증여를 해서 증여세 뭐 10%에 뭐 기본 그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무상증여 그 공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해서 증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중요할 때 이제 매매를 할 때 월 적립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 욕심이 나거든요. 그 뭐 이제 뭐 레버리지 ETF라고 해서 뭐 TQQ 같은 경우에는 뭐 3배를 더 이제 그 베팅하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일단 기본은 월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폭 조정이라고 하면은 한 5%에서 10%, 뭐 이럴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파킹된 그 현금을 일단 현금화해서 지수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폭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뭐 나스닥이 폭락해도 20% 이상 하루에 폭락할 일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2, 3일 내에 뭐 15%에서 20%가 떨어졌다고 하면, 이때는 TQQQ 같은 세배 레버리지로 스윙이라고 해서 1주에서 뭐 2주 사이에 뭐 단기 매매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수익을 뭐 극대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칙은 전체 자산의 5% 미만을 그 이런 레버리지 ETF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건보료랑 그 이런 거 폭탄 피하기 위해서 사실 뭐 절세 계좌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당장 우리가 이제 그 분양에 당첨이 된다고 하면 당장 현금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 배당 소득을 보다는 일반 양도소득이 나오는 미국 주식 계좌의 22%거든요. 양도소득세가. 그런 게 더 건보료나 종합소득세를 누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 배당 소득은 일단은 제외를 하고, 만약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자 배당 소득은 2천만 원 초과가 되면 종합과세랑 이제 건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 TR 쪽이 이제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배당 재투자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는 금지가 됐죠. 그 2025년 7월 1일에 금지가 됐고, 그래서 뭐 이제 성장주라고 하면 뭐 엔비디아나 개별주가 될 수도 있고 테슬라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ETF로 꾸준히 투자를 해서 성장 중심의 이런 주식 종목 일반 주식 계좌에서 그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배당이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닙니다. 뭐 SCHD라고 슈드라고 해서 이제 배당을 주는 ETF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이제 소득이 진짜 이게 전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내가 뭐 연봉이 뭐 고액 연봉을 받는다라고 하면 누진세율 50%가 그 합산이 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한 소득은 최소화하고 거의 없다시피 하면 될 것 같고,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이제 해외 주식은 22%면 사실 건강보험도 내지 않고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세율 적용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고액 연봉이나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면 미국 주식의 22%도 저는 뭐 합리적인 그 세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2026년에 이제 준비된 자가 입성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치밀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한두 푼이 아니라 계약금 뭐 2억에 뭐 중도금이 또 많이 들어가고 거의 30억의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목표는 이제 흩어진 자산을 한실한 똘똘한 한 채에 묶이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집을 매도를 하고 주식을 이제 현금화해서 이 이제 반포의 똘똘한 한 채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확보형 포트폴리오를 해서 금융자산을 조금 그 부동산 비중에 맞춰서 어, 과거에는 뭐 이게 지금 비중이 뭐 8대 2라고 했으면 지금은 뭐 한 부동산 5에 금융 5, 한 5대 5 절반 비율로 이 자산 리밸런싱을 하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이렇게 할 계획이고, 되지 않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부동산 투자는 사실 똘똘한 한 채가 있다라고 하면 금융자산으로 계속 이렇게 늘려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비중이 높으면 지금은 그 계속 강남구 쪽의 부동산들이 서초구나 강남 쪽에 오르지만 결국에는 보유세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비중이 높고 거래세가 낮은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거래세가 낮고 이제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 기존의 임대인분들이 월세를,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다 임차인들한테 전가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결국에는 이런 종부세나 재산세 등 현금으로 낼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폭락장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주식시장이나 그 금이 됐던 뭐 이런 자산들을 빨리 이제 저가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 금융자산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반포 DH 클래스트 입주에 이제 국평 기준으로 30억, 사실 주택담보대출 2억을 받아야 30억이고 주담대가 없으면 32억 정도가 필요할 텐데, 여기가 이제 당첨이 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그 금융자산을 2026년도에 굴릴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의 목표와 시기에 맞는 전략이 있을 뿐이고, 여러분도 2026년까지 저와 함께 이제 시드머니를 잘 굴려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돈블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